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하늘이 참 예쁠 때입니다, 요즘. 그쵸? 구름도 예쁘고 마치 이렇게 하늘이 수다스럽게 말을 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왠지 가을 하면은 단풍 그리고 길들, 하늘들 자세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계절마다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정취가 다 다르다는 게 참 감사한데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난 가을 오솔길 같은 남자. 따뜻함과 그리고 밝고 유쾌하고 낭만이 살아있는 카리스마 있는 배우 김명국 씨를 모시고 그 삶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명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연극,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에서 개성 있는 연기로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김명국 씨. 백혈병으로 투병했던 아들을 위해 하나님을 만나 삶이 360도 바뀌었다. 12년 전 아들을 떠나보낸 뒤 희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수호천사로 나선 탤런트 김명국 씨. 눈물의 씨앗을 기쁨의 열매로 거둔 탤런트 김명국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제일 촌스러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예수님이세요. 쓰레기 많고 엄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맸어요. 목사님처럼 보일까 봐. 아니, 저만 느끼는. 저는 물론 가장 근본적인 바람은 이 지구상에 소아암 어린이가 없는 것이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가장 큰 소원이죠. 네네.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 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대본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아니에요, 진짜. 실제대로 하세요. 대본과 애드립이 살아있는 진정성 있는 질문이에요. 아니, 아까 수트 입으시는데 이게 수트빨이라고 하잖아요. 관리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아, 운동하시죠? 예. 운동은 그냥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어떤 웨이트 뭐 이런. 웨이트도 하고 그냥 늘 걷기 운동은 시간만 나면 걷기 운동하고. 걷기만 한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또 이렇게 이쁘고 깊은 가을에 맞아요. 운동하기 너무 좋고 맞아요. 오늘 이렇게 힐링 토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참 귀하신 분이 이 기독교 방송에서 뵙기 좀 힘들었어요. 네. 네. 이 기독교 방송 그리고 이제 회복이란 프로그램 또 간증 방송 다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연예인들 분 중엔. 근데 원래 네, 이런 아직 덜 놀았다고 좀 네. 나중에 오겠다는 분도 계시고. 사실 이게 연기는 남의 인생을 살잖아요. 네. 근데 이런 토크 프로그램은 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발가벗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떨리고 네네.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다 벗기진 않겠습니다. 네. 조금만 벗겨주세요. 수영복 정도는 입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뵀는데 배우로서 사실 우리 김명국 씨는 사극에서 좀 많이 뵐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셨다고요? 네. 촌티콤이요? 촌트콤. 시트콤인데 시골의 이야기라서 촌스러운 시트콤 해가지고 촌트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 요새 시골도 되게 세련된 데 많아서 네. 촌스럽다 하면 어떤 장르로 촌스러운 거예요? 그 촌스럽다는 말이 참 네. 예스럽다. 아하. 또 그 작품 주제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향수, 아날로그적인 아하. 향수 같은 것을 네. 건드리는 작품이에요. 오. 그첫 번째는 이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네. 많이 가족이 이제 분열화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핵가족화 되면서도 각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니 그리고 이제 의리나 또 어떤 그 마을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화합이나 이런 네.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냥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건드리면서 뭔지 알겠네요. 예, 촌스러운 시트콤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네. 재밌게 찍었고 이제 방송이 딱 한 번밖에 안 남았는데 아, 진짜요? 예. 웰컴 투 가오리. 웰컴 투 가오리 오. 시즌 2. 그러면 그게 이제 지역 드라마인데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요새는 네. 모바일로도 보고 컨텐츠가 다양해져서 웹드라마도 요새는 공중파보다 더 자주 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드라마를 접할 수 있는 건 웰컴 투 가오리 치면 쫙 뜨는 거죠? 그렇게 뜨기도 하고요. 네네. 그 방송국이 이제 KNN이라고 아, KNN. 경남 대표 방송국 KNN. 그 안에 들어가면 그냥 뭐 회원 로그인 안 해도 네네. 다시 보기는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KNN. 네, KNN.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코리안 뉴 네트워크입니다. 네. 코리안
뉴 네트워크. 네. 아, 근데 진짜 촌스럽다는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네요. 네. 왜냐면 우리가 촌스럽다고 밀어놓은 그런 따뜻한 감성 덩어리들이 많거든요. 물론이죠. 예, 네. 예를 들어 TV에서는요, 요새요. 5인 가족, 6인 가족이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촌스럽다고 많이 빼요. 아유, 그러면요. 네. 제일 촌스러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어떤? 예수님이세요. 아, 그런가? 그렇게 되면 그 온도로 쳤을 때 제일 그럼요. 촌스러운 분이 네. 되겠네요. 옷 하나만 걸치고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촌스럽다고 배척하는 수많은 감정을 기본으로 계속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시죠. 그러시죠. 네, 네. 맞아요. 자, 지난 2012년 방송대상을 수상했다고요. 이 촌트콤이라는 장르를 새로 개척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네요. 이 웰컴 투 가오리가. 네. 시즌 1 때 이제 방송 대상을 받았는데 그랬구나. 그때는 100% 드라마 형식이 아니라 네. 다큐멘터리와 그 드라마를 접목해서 어머, 했던 이거 재밌겠다. 새로운 시도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제가 했던 시즌 2는 네. 완전히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촬영을 부산에서 그냥 계속 찍었는데 네. 촬영은 그냥 기장군에서 많이 찍었어요. 기장군 마을에서 네네. 찍었고 제 배역 이름이 또 장군이었습니다. 성은 왜 이렇게, 기씨고. 왜 이렇게 어울리죠? 예, 기장군. 네, 기장군. 그래서 뭐 사극에서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그러니까요, 몰라도 예. 근데 뭐 거기서도 굉장히 큰 소리 뻑뻑 치고 하지만 늘 아는 여린 아빠의 모습, 네. 가족들을 사랑하는 아빠의 모습. 네. 직업이 이제 김 양식업을 하는데 맨날 새벽에 나가서 김 따갖고 맨날 김 관리하고는 하는 사람인데 네. 아무튼 뭐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힘들긴 했었어도 네. 그 아주 아름다운 바다와 진짜. 그 풍경과 맞아요. 그런 것과 함께 네. 어우러져서 하여튼 좋은 촬영 또 제겐 또 좋은 추억이 됐던 것 그랬을 것 같아요. 다른 일반적인 좀 대작을 많이 하셨잖아요. 호흡이 긴 대작을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는 드라마를 좀 주로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휴양지온 느낌이셨을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격주 한 번씩 내려가서 그러니까. 2개씩 찍고 올라왔는데 저 나름 또 힐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좋았다. 가끔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도 똑같은 일인데도 좀 쉴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쉴 수 있는 일을 쉼표를 찍어주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작품이 또 주인공을 맡게 되다 보니까 네. 제가 전체 드라마를 이렇게 끌고 나갈 힘을, 에너지를 제가 또 공부하게끔 또 만들어주신 기회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네. 해봐요. 허투루 가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인생에. 예. 자, 우리 또 김명국 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연극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이분은 워낙 또 저희가 그 후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명하시고 1983년 MBC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첫 데뷔를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학가요제입니다. 자, 1986년 연극배우로 활동을 시작해서 1988년 영화 칠수와만수에서 영화배우로 데뷔를 하시고요. 그 이후에 불멸의 이순신, 뭐 해를 품은 달, 천추태후, 연개소문, 기황후, 아까 말씀드렸던 굵직굵직한 인기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 대학가요제입니다. 빠밤. 노래 제목은 어떤 거였어요? 그룹 이름이 12냥 서푼이었고요. 아, 죄송합니다. 굉장히 촌스럽죠. 12냥 서푼. 서푼이 참. 그 다음 이제 노래 정각이네요. 제목이 12시 정각이었어. 시간관념이 철저하시군요. 그때 왜냐하면 제가 졸업작품 할 때인데, 예. 2학년 때. 제가 이제 전문대학이다 보니까 학교가 2년제라서, 아, 예. 2년제 그 대학 졸업 작품 때 연습하면서 하다 보니까 밤 12시 이전에 연습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자정 넘어서 연습을 해가지고. 12시 정각이 그게 그 12시에 대한 어떤 그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사연도 깊다. 많고. 예.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하고 또 저는 한 2-3시간 자고 또 학교로 나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반복을 했었죠. 아니, 대학가요제는 무슨 계기로 나가신 거예요? 연극과신데. 원래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네. 연극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요? 네. 네, 음악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고, 그 친구들이랑 이제 그룹 사운드 결성을 해서 네. 활동을 하다가 또 그런 멤버 중에 3명 이상이 또 같은 학교에 그것도 같이 뭐 이렇게 우리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네. 나중에 합격자 발표 날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와, 대박. 그 친구들이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우리 보고 이제 음악을 하라는 운명인가 보다.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음악을 만나서 결성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3년도 대학가요제 은상을 받았는데 네. 그 전해인 82년도에 나갔었어요. 계속 나가셨구나. 계속은 아니고 이제 첫 번째 나가고 그래도 어쨌든. 예선 네. 3차 때까지
에서 떨어져가지고 1차, 2차는 붙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배의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83년도에 지금 이제 고인 대신 그 도시의 아이들의 김창남 선배가 씨, 네. 그분이 곡을 지어주셔가지고 그래서 나가게 됐죠. 재밌다. 사연이 있어요. 아, 그래서 수상은? 은상 수상했죠. 아, 이렇게 네. 되면 가수로 빠질 확률이 더 높은 계기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 20대 막 초반 막 이럴 때 아니니까 네네. 프로를 때인데도 가수가 꿈이셨는데. 그 생각, 그때는 이제 생각할 때, 음악으로는 내가 평생 이 업으로 하기는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은 뭐, 오불이라 그러죠? 오불이 말로도. 오불이. 뒤에서 반주하는. 반주해주는 네. 이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아니면 무슨. 그때는 그랬어요. 뭐, 네. 선생님이 되거나 이런 것 뿐인데, 그때는 그런 뭐 지금처럼 뭐. 티칭 뭐 이런 게 지금이었다면 없었잖아요. 완전 달랐죠. 다르죠. 근데. 대우가.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기는 좀 많이 힘들겠다. 또 어둡겠다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연극과를 이제 시험을 쳤잖아요. 네. 그것도 또 사연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8개 학과반이 없었어요. 서울예술전문대학에. 근데 제일 그 경쟁률이 센 학과가 연극과였어요. 그래서 자존심은 있으니까 연극과를 제가 지원을 했고 다행히 연극과에 합격이 돼서 그래서 연극을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네. 과 전공을 하다 보니 또 2학년 때 제가 CC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저한테 굉장히 바쁘셨네요, 대학교 많이 때. 바빴죠. 굉장히 좀 공헌을 많이 해줬어요. 지금 그래서 연극을 하게끔. 그래서 연극 공부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 굉장히 또 연극에 대해서 또 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네. 또 이렇게 좀 오게 됐죠. 그렇구나. 끼가 있으셨어. 이게 모든 끼가 다 종합예술이라 네. 노래든 연기든 다 같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디션에 또 붙으셨고. 네, 어릴 때 또 실기에. 어릴 때 이제 전부 다 연탄 우리 때였잖아요. 때였잖아요. 예. 그 연탄 장사 아저씨가 이 광에다 연탄을 넣으면 네. 옛날에 주부들이 네. 연탄에 광에 꽉 차고 네. 김장해 놓고 네. 이러면 부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이 겨울에 그냥 뜨뜻하다 맞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준비 다 끝났다고. 예, 연탄을 이렇게 막 재일 때 연탄 장사 아저씨가 배달하다가 예. 제가 막 춤추 어릴 때 네. 꼬마애가 춤추는 장면을 보고 넋을 잃고 쳐다보고 연탄을 나르지 않았던 유명하셨구나.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그 음악에 대한 사연은 제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 친구들이 그때는 우풍이 세가지고 입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겨울에 네, 네. 그 까만 고무줄에다가 트랜지스터 이렇게 그때는 배터리도 컸어요. 왜 이렇게 배터리가 컸는지 몰라요. 야, 응답하라 1981 그런 막 이런 거 느낌이 보는 것 1988 같은 같은, 예. 느낌이. 그때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팝송을 들으면서 굉장히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면서 그때 음악에 대한 어떤 그것이 생기지 않았나 또 싶은 그럼 생각이 지금도 들고요. 간간히 조금 이렇게 뱉어내시지 않을까요? 아이, 지금은 거의 안 하죠. 하실 것 안 같은데 해요. 샤우팅이 네. 지금 살아 있는데요. 아이, 연기는 그러면 졸업하고 이렇게 본격적인 연기자로 나서게 되신 뭐 특별한 이유가 또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이제 흐름상 그렇게 간 건가요?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제가 연기를 이제 해야 되겠다 싶을 때부터 이제 그때 당시 많이 흔치는 않았지만은 카페에서 연극을 하고 카페에서 연극하는 이유는 이제 하루에 카페에서 연극이 가능했어요. 예. 그 무대가 있었어요. 신촌에.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매력적이다. 무랑루즈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유리동물원이나 이런 또 작품을 했었고. 체홉. 뭐 아니요, 그런 체육관 아니고.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아는 척했다가 망신당했네. 예. 그때는 이제 뭐 식사 한 끼가 해결되고 네네. 카페에서 연극하면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종이 회수권이 있죠. 종이 회수권을 이제 몇 전 장씩 종이 줘요. 회수권 알죠. 예. 네. 그거를 잘 자르면 11장이 됩니다. 원래 10장인데. 이제 공소시효 지났으니까. 그걸 못 20년, 쓰니까. 3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회수권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식사 한 끼가 해결된다는 것 때문에 또 연극이 좋으니까 항상 이제 학교 끝나면 연습하고 거기 또 카페 가서 연극하고 연극 또 조그만 매력있죠. 극장, 조그만 극장 빌릴 수 있는 데는 가서 이제 친구들과 네. 연출하는 친구와 같이 연습하면서 연극했던 것이 제일 큰 낙이었어요. 전 예전에 저희 서울예술전문대학교 예전 남산에 있는 그때 드라마 정말 센터. 거기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동료들이 이제 데리고 거기를 한 바퀴 돌 때가 있어요. 정상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기인들이 그 캠퍼스 안에 오골오골. 그래서 그때 본 기인들이 정말 한 7명 있었다면 5명이 다 방송국에서 만나? 맞아요. 그래서 뭐 최민수 씨도 그랬고, 그래요. 안재욱 씨도 그랬고, 표인봉 씨, 뭐 워낙 신동엽 씨 많죠. 그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되면서 제일 바쁘신 분이 누군지 알죠? 누군가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이용 씨. 이용 선배는 그때 대극장 드라마 센터 대극장 로비에서 이용 씨도 서울예술. 예, 맨날 그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를 불렀어요. 원래 그 양반이 국풍의 바람이료로 이제 데뷔를 했잖아요. 그랬구나. 예, 데뷔곡이 그게 아니었죠, 진짜. 예, 바람이료가 원래 그 국풍 80일인가에서 이제 그대 했는데 잠든 머리만. 예, 그게 바람이료. 그거죠, 예. 바람이료. 바람이료, 네, 그거. 예. 그 곡이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뭡니까. 10월의 마지막 밤. 지금 제일 바쁠 때예요, 그 양반이. 그랬구나. 용역의 그 대극장 로비에서 누워서 앉아서 계속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불렀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스타가 되신 분들도요. 추억에 가장 각인된 한 페이지를 물어보면 자신들이 연극 무대에 섰을 때 정말로 제일 인간 냄새가 나고 예술가로서 만끽하던 가난한 시절이었다. 근데 마찬가지로 무명 연기자로서 연극 무대에 섰을 때를 아까도 이렇게 살짝 추억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의 기억들이 진하게 남아 있으세요?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무대 세트도 일부러 다 만들고 의상도 다 만들어 일인 있고. 팔역. 그렇죠. 네. 그때가 가장 또 기억에 많이 남고 그때가 제일 많이 배웠던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연극할 때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정말 힘들고 그래서 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뭐 휴지 파는 리어카에다가 휴지를 도매로 떼다가 리어카까지 빌려줘요. 손실까지 빌려줘요. 그래서 그거를 도매로 떼다가 동네 방네 다니면서 휴지를 팔던 때 또 뭐 옛날에 처음에 이제 녹차가 나왔을 때 S 녹차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처음으로 녹차가 나왔을 때 처음으로 얘기를 녹차가 나왔을 때.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 차가 나왔는데 그때 처음 커피 이후에 처음에 녹차가 나왔을 먹는 때 S 녹차가 있어요. S 녹차가 있는데 그때 녹차도 방무 판매. 그때 방무 판매란 말도 없었는데 그 복덕방이나 사무실 다니면서 여자분하고 둘이 같이 다니면서 열심히 팔러 다니는 판촉 활동했던 어머, 그런 시기도 있었고. 다이나믹하시다. 예. 근데 그게 배우로서 자양분이 엄청 되셨을 것 물론이죠. 같아요. 예. 그죠? 그걸 뭔가를 팔아야 된다는. 방문을 해서 사람들 얼굴 보고 뭘 그렇죠. 팔아야 예, 된다는 그게 건 좀 쉽지 않거든요. 그거 한 10번 경험을 쌓으면 웬만한 무대에서 공연한 것만큼의 파워가 생기겠는데요. 그럼요. 이게 독백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도 두꺼워야 되고. 들어가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예. 무대는 맨날 객석 처음에 오른 관객들과 맨날 마주치잖아요. 해야 되죠.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 또 이거 두꺼워야죠. 그 다음에 또 뭐 노동도 해보기도 하고. 예, 정말 힘들었던 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쓰레기 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쓰레기 치우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이제 청계천팔가 지금 많이 이제 정비가 됐지만 네, 네. 그때는 고층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붓는 시기였어요. 버리는. 아, 이렇게 통로로? 그냥 어머나? 직하게 쭉 떨어져요. 진짜요? 네, 통로가 아니에요 그때는. 그냥 버리면 그냥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맥락 없는 투기법이 있어요? 네, 그때는 쓰레기를 그렇게 버려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신입이 오면 제일 힘든 구역을 맡게 해줘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그래서 이제 신입이 왔다가 제일 힘든 구역을 줬더니 많이 치우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이 쌓인 곳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치다 시간은 새벽같이 나와서 한 오후 한 4, 5시면 끝나는 일인데 세상에. 밤까지 제가 치웠던 일이 있는데 그 쓰레기를 안고 엉엉 운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가장 삶의 밑바닥의 어떤 삶을 제가 그렇게 살면서 네. 물론 뭐 제가 돈도 필요해서도 했지만 그럼 밑바닥의 인생을 살면서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렇네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씻어도 굉장히 깨끗이 씻어요. 씻어도 이게 좀만 지나면서 이제 모공 속에 그 쓰레기 냄새가 배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안 하고 왔거든요, 이제 집사람한테.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땀이 다시 나면서 그 쓰레기 냄새 그대로 또 나와요. 그게 흡수됐던 게, 스며들었던 게.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도 있어. 그래서. 요즘 이게 게임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는 용어로는요, 내공 만렙이에요, 만렙. 만렙. 그 정도면 정말 연기 내공 만렙을 찍으신 거예요. 네. 네, 그게 얼마나 다양하게 삶에서 묻어나셨겠어요. 그래서 네, 연기에서. 그런 밑바닥, 뭐 밑바닥이라 하긴 뭐겠지만, 가장 뭐 이제 뭐랄까 우리가 공도 없고 티가 안 나는 그죠? 그렇게 네. 좀 스스로 초라하게 느끼실 수 있는 직업이었으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살아오게끔 다 만들어주신 주님의 계획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제가 또 그런 일을 선택할 수 있었던 맞아요. 거는. 지금처럼 체계화되지도 않았잖아요. 쓰레기 수거가 지금은 전문직이지만 그럼요. 예전에는 그게 그렇게 느낄 수 정말 있는. 힘들었어요. 네, 예. 맞아요. 힘겨운. 병 나오면 병 팔아가지고 또 그 돈 해가지고 이제 차비 쓰고 맞아요,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있거든요. 예. 자, 뭐, 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오늘. 시동 걸자마자 그냥 확 100으로 달리는 느낌인데.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했듯이 사극계의 블루
블루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뭔가 투구가 연상이 되고 갑옷이 연상되고 그 이미 성량도 확인하셨지만 장군 성량이 생활화돼 계신 것 같아요. 어디서든 다 들려요. 그럼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이라는 감사하고 제가 또 건강한 늘 체질을 갖고 있는 물론 건강은 자신할 수 없지만 부모님한테 늘 감사한 게 네. 제가 건강한 몸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 보이스를 이렇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사극에서는 늘 제가 캐릭터를 잡을 때 네. 첫 리딩하는 시간이 있어요. 대본 읽기 할 때. 네. 그때 이제 많은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 네. 사극은 또 보통 몇 명 나오는 게 아니라 수십 명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택하지 않은 캐릭터를 저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점잖게 하면 나는 가볍게 가고. 난 다른 사람들이 그렇사옵니다. 뭐, 안 그렇소이까. 뭐 이렇게 지금 하면 저는 이제 예. 따로 가는 거예요. 그렇사옵니까? 알겠사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눈에 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볍게 가면 저는 뭐 오히려 더 무겁게 가죠. 안 오히려 조금 그렇사옵니까? 재밌는데요. 예, 이렇게 오히려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다양하니까. 가는. 그리고 이제 사극을 많이 기억해 주시는 이유 중에 네네. 하나가 제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역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캐릭터 뭔가 잡아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장군이 많아요. 예, 포조를 안 시켜요. 희한해. 근데 딱 보았을 때도 문 앞에 있을 상은 아니세요. 그래서 뭐 수문장은 안 시키고 늘 이제 장군 외치는 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말을 타고 예, 맨날 이런 것들. 예. 성에 있거나 말을 타고 계셔. 네, 그렇죠. 소리를 성을 지키거나 아니면 성을 기어 올라가거나 말을 타면서 지휘하거나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맞아요. 이게 보면은 땅을 걸은 적이 없어요, 다 제가. 장군이야 다. 태조왕건에선 상귀 장군, 네. 그리고 무인시대에선 채원 장군, 네. 그리고 불멸의 이순신에선 송일입 장군, 네. 정세훈 장군, 신돈 여기는, 네. 그리고 연개소문에선 우중문 장군. 우중문, 네. 아 많다 진짜. 천추태후에서는 거란의 장수예요. 이제 거란까지 가셨어. 야율정열 장군. 예, 야율정열 장군. 네. 진짜 많네요. 웰컴 투 가오리에서는 기장군. 그 장군. 그 모든 장군의 경력을 모아 기장군. 그렇죠. 예, 예, 맞아요. 다른 거 욕심 안 나세요? 이렇게 장군 말고 뭔가 또 사극에서? 사극도 그렇고 사극 말고 현대극에서. 현대극에서 네. 진정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빠의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제 물론 웰컴 투 가오리에서도 아버지 역할을 했었지만 지금 현재 가장들의 아픔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장편 드라마처럼 해서 그러니까 요번도 참 아쉬운 게 이제 말하자면 어천의 전원일기 같은 드라마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오래 가는 그래서 자꾸 이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옛날에 그 정말 따뜻했던 그 정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을 드라마들이 좀 이렇게 새롭게 한번 만들어졌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촌특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욕심도 생겨요. 다시 시특검이 부활하면 어떨까. 할 것도 같은데요. 그래서 슬쩍슬쩍 지금 시동이 걸리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젊은이와 또 이렇게 옛날 사람과 현대 사람들의 어떤 또 마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화합하고 용서하고 풀어나가느냐 이런 문제를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소스가.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꼭 뭔가 이렇게 시키시기 전에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기장군 역할을 하시는 것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욕구를 느끼시는 것도요, 그게 그분의 뜻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방송국 그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즌에 희한해요. 힐링 토크를. 예. 예. 하여튼 누군가의 입을 타고 전해지던 네. 전파를 타고 전해져서 누군가에게 이런 비전을 좀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또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신 건 아니죠. 모태신앙은 아니시고 네. 예, 신앙생활을 하시게 된 건 언제부터세요? 물론 어릴 때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날 뭐 빵 주고 과자 주니까 뭐 가긴 했었고. 저도 살짝. 예, 그랬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는 이제 저한테는 이제 큰 딸이 있고 네. 걔가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그때 만 3살 때 백혈병에 걸리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백혈병 걸리면서 한 5년의 투병 생활을 하죠. 네, 맞아요.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또 재발 판정을 받고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죽음을 왔다 갔다 오고 가면서 아이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가슴에 심어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제 간증이 되는데 그 이유도 있죠. 그래서 병원마다 이제 그 교회 봉사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그 안내 데스크 위에 교회에서 이제 봉사활동하느라 아이들을 위해서 뭐 초코파이나 우유나 뭐 요구르트 같은 걸 늘 놔줘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마다.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그걸 보고 아니 식구도
식구도 이제 몇 번 오고는 친척들도 몇 번 오고 안 오는데 김병희 효자 없다고. 식구들도 안 오고 친척도 안 오는데 이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해준 게 누군가에 굉장히 궁금했었던 거예요. 아이가. 네. 이분들은 끊임없이 몇 년을. 그랬더니 이분들이 누구한테 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해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린아이가 교회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 이제 병원마다 교회가 있는데 그 너무 힘들 때 그 교회를 한번 데려다 달라 그랬던 기억이 있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가서 뭐 몇 분씩 한 짧게는 뭐 한 3분 내지 뭐 한 5분씩 병원에 그 교회를 들여 보내달라고 텅 빈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 나오고 그것이 뭔지는 몰라도 근데 집사람 그때 이제 불교 신자였고 처갓집 불교 신자였으니까 그래요? 그 안에는 안 들어가고 밖에서 이제 휠체어만 넣어주고는 밖에 기다렸던 것을 몇 번 반복하면서 아이가 그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제 심어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그 뭡니까 어떤 생명과 직결된 가장 힘든 부분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더 빨리 오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잠깐 재발하고 치료를 굉장히 힘들게 받고 집에 와 있을 때 그 아이가 동네에 있는 교회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이가 왠지 몰라요. 이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날이 이제 평일날 평일날 목요일이었는데 아이 소원이니까 그 주일날 바로 등록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죠. 예. 그렇게 이제 가족들을 인도해주고 아이는 불과 한 반년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먼저 갔고 저희 가족들한테 이제 하나의 미랄이 썩어서 정말 큰 열매를 맺듯이 제가 이렇게 시리채널에 실링 토크에 나와서 하나의 또 간증이 우리 아들이 간증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게끔 우리 아들이 유산을 저에게 남겨줬고 지금도 이제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가 사단마비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과 또 조혈모세포은행 협회 홍보대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 캠페인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천사였네요. 왜냐면 지금도 소아암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저께는 이제 그 조혈모세포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의 날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화면에 이제 그 영상에 지금 아픈 아이가 이렇게 몇 명 나와요. 이게 사연을. 근데 뒤에 있는 어느 남자분이 계속 울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3개월 된 딸인 아이인데 걔가 지금 소아암으로 힘들어하는 아빠예요. 근데 얼마 병 걸린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 태어나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건강하지만 알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병에 걸렸다고 하는 발병이 됐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다른 부모랑 똑같았을 거예요. 일반인들이랑. 근데 걸리기 전엔 모르거든요. 그 아이가 내가 경험하기 전엔 몰라요. 일반 사람들도 소아암 백혈병에 대해서 이제 완치의 약이 없기 때문에 물론 항암 치료로 완치가 된다면 더 없이 바랄 게 없지만 그것이 없다면 생명을 나누는 일은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을 할 수밖에 없는 신청을 해서 희망 등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 어린아이 생명이나 정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또 긍정적인 생각이 아닌 부정적인 생각으로 그 기증을 하면 아프네, 뭐 잘못되네, 부작용이 있네, 후유증이 있네 이런 잘못된 어떤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좀 고쳐져서 많은 아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은 일반인 분들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 기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드릴 수 있는 건가요? 만 18세에서 만 40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기증 희망 등록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 혈액을 4cc 정도만 조직 적합 항원이라고 하는데 DNA 검사를 위한 4cc만 요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만 체열하는 걸로 모든 관계가 끝나요. 뭐 그러니까 헌혈할 때 자기가 원한다고 해도 되고요. 또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날 대학로 마련유해 공원에서 늘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촬영만 아니면 늘 나가서 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나와서 저희 딸도 나와서 같이 늘 캠페인을 해요. 근데 집사람들 이제 주장하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은 나눔의 날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 저는 물론 가장 근본적인 바람은 이 지구상에 소아암 어린이가 없는 것이 제 가장 큰 기도 제목이고 그렇죠. 가장 큰 소원이죠. 네네. 사실 이게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이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무너지셨을까. 그게 짐작이 되니까 사람이 이제 자기가 경험한 대로 그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가늠할 수 없겠지만 가장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가장 감사한 건 이제 만약에 집사람이 불교를 계속 믿었다면 아이를 이렇게 떠나보내고 아마 자살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정도의 그 상실감과 그렇죠. 고통이었지 않았을까. 그나마 믿음을 주고 갔기 때문에 네. 자살은 큰 죄악이라는 걸 알고 그러면 안 되겠다.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아픈 아이들 또 앞으로도 또 아플 아이들 완치하게 나올 때까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큰 계획 안에서 또 이렇게 일찍 보내주셨고 그러게요. 참 그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데는 또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생성된 이유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열매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예, 상처나 고통이 아닌 한이 아닌 한국 사람의 정서라고 하는 그 한이 아닌 행동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기회로. 네. 그래서 정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선입견과 이런 것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많이 설득해 주시고 또 동참하는데 예, 저도 진짜 사실 그 장기 기증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이제 익히 생각을 굳히고 있었는데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는 방법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일상에 젖어들다 보니까 잊고 있었던. 그냥 뉴스에서 보면 어떻게 이 정도. 그런데 뛰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참 좋네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똑같이 일반인 분들과 똑같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출연하셔서 보게 해주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가족들이 모두 이제 동참을 하셨다고 하는데 신앙적으로 함께 이렇게 동시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나 변화의 시기에 겪을 수 있는 성장통은 없었나요? 늘 있었죠. 네, 지금도 아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네. 인생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늘 그 시련은 늘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더라고요. 늘.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 시련은 또 못 이길 시련은 또 안 주시고. 예, 그렇죠. 꼭 이겨낼 수 업그레이드가 있는. 되고 신앙은.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한테 자복하라고 무릎 꿇으라고. 그렇죠. 예, 나 잘났다고 자꾸 가당하고 붙잡아 놓으시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늘 실현을 통해서 저희에게 이렇게 당금질을 해주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네, 맞아요. 소망이 네. 생겨요. 예, 희한하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더 표정도 풍부해지셨고, 더 심지어 나이 드는 게 멈추셨고, 그러니까 나눌수록 채워지는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얼굴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눈빛이 아름다워지려면 사람의 아름다운 것만 보라고, 좋은 점만 보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자꾸 이 단점, 안 좋은 점 이런 것보다는 자꾸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 자꾸 보려고 하면 그 사람 자체가 또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네. 예, 그런 그래서 생각이 따뜻한 듭니다. 뉴스를 좀 많이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요. 소독해야 된대요. 진짜로 세상을 중화시키는 따뜻한 뉴스들을 사람들이 클릭을 잘 안 한대요. 막 근데 자극적이고 안 좋고 예. 막 이런 것들. 어머 어떡하니 이러면서도 그것만 클릭한대요. 네. 근데 진짜로 말씀하신 대로 따뜻한 뉴스, 좋은 뉴스를 많이 봐야 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더 멋있어지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뵙기에도 여러모로. 그래서 자꾸 퍼내고 있어요. 더 다이어트. 채워달라고. 그 좋은 방법인데요. 예. 빨리 빈 데가 있어. 더 채워주시니까 빨리 비우자. 예.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네. 뭐 이 얘기를 뭐 사실 안 해도 되는 얘기지만 이제 병원에서 손 놓은 아이들이 있죠. 절망적인 네, 아이들한테 네, 네. 저희는 더 다가갑니다.
자장 걔네들이 가장 그 소망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같이 보면 평범한 것이 가장 큰 꿈이고 소원이에요. 학교 다니는 거, 그렇죠. 이쁜 옷 입은 거, 멋있는 옷,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멋있는 옷 입는 거, 청바지에 가죽 잠바 입는 이런 것이 가장 큰 소박한 꿈인데 마지막 가는 길에 그 아이 소원 들어주라고 저희는 오히려 그런 아이를 더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아이지만 그래서 막 희망적인 아이보다는 오히려 그런 아이들을 찾아감으로 해서 가족들에게 또 이 아이를 일부러 혹시라도 잃다 하더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또 전도가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자극이 되네요. 왜냐하면 네, 믿음으로. 저는 불편한 뉴스도 안 보거든요. 네, 사람 심리가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그 안에는 내가 지금 괴롭다라는 게 녹여 있잖아요. 근데 그 녹아져 있는 상황에서 힘든 사람은 더 감정적으로 힘이 드니까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인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으면 서슴없이 다가가게 될까. 더 채워야겠다라는 자극을 주시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요. 저 부모님도 늘 그 얘기했어요. 하늘 높은 사람들 보면은 한두 끝도 없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함을 느끼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봐라. 그럼 내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를 알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또 성경에도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저는 어디 가면 윗자리에 못 앉습니다. 내려올까봐. 저도 못 앉아요. 계산하라고 할까봐. 신발끈을 오래 맵니다. 예. 아, 오늘 김명국 씨에게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아, 네. 보시죠. 여보, 김명국 권사님 축하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 거 기억하시죠? 당신과 제가 한 집에서 살게 된 25년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해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에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의 호기로운 모습으로 제가 낙담하지 않을 때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당신의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거 믿지요. 그리고 당신 건강하기를 항상 바라는 거 믿죠. 항상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나 하나님이 당신 보고 계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당신의 건강도 지키시고 또한 어느 자리에서나 주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즘 당신 1년에 한 번씩 말씀 행동하는 거 요즘 중단됐잖아요. 그거 다시 이 가을에 시작하시고요. 우리 수술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 항상 잊지 않고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 기도하고 있어요. 여보 사랑해요. 항상 파이팅. 또 언제 찍었어요? 화이팅! 또 언제 찍었어요? 결혼 2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오늘 또 녹한 날이 또 네.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이런 또 축복이. 글쎄 말입니다. 근데 마음이 확 더 와닿는 게 정말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성이 된 환경이 아니라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신 분인데 마치 목회자의 사모님과 같은 광채가. 그래서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맸어요. 목사님처럼 보일까봐. 아니, 저만 느끼는 거예요. 진짜 광채가 얼굴이 막 정말 반짝반짝.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예. 남편분이 목회자세요. 근데 믿음이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이세요? 제 부인은? 신앙의 멘토죠, 뭐. 예. 그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갓집이 불교 집안이었는데 네. 저희 장모님도 저 사람이 또 전도하셨고. 전도했어요. 예. 그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지금도 이제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17년 동안 불교 신자셨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얼핏 짐작을 해요. 이 밭을 하나를 이렇게 갈아엎는 듯한 전쟁이 맞아요.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게 어마어마하죠. 일어나거든요. 네. 예. 근데 그만큼의 감동과 이 전투력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렇게 느껴지니까 남의 일 같지 않아요. 집사람도 근데- 아마 힘을 많이 얻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진짜 그 사모님 포스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진짜 정말 기도 많이 해요. 예, 표현을 잘 하시는 편이세요. 순수한 신앙에 감동하신다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제가 얼핏 짐작이 가지만 이렇게 남편으로서는 어떠세요? 글쎄,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예, 표현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애교도 좀 있으신 남자, 소수의 남자 그룹인가, 그러면? 그럴 수 있죠. 예, 예. 이 땅에 한 2% 있다는 그 애교남? 그렇죠. 뭐, 사극처럼은 안 하죠. 그렇죠. 사극은 곤란하죠. 그렇구나. 예. 근데 두 분이 연애 결혼이신가요? 그렇죠. 예, 연극 갈 때 만났으니까. 예. 설마 관객으로 오시는 뭐 이런? 아니에요. 같은 연극 배우였어요. 저 사람 제가 저 사람 극단에 객원으로 출연했다가. 어머나 세상에. 그래 만나게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은 다 만나고 또 연애를 또 한다니까. 네, 그러니까요. 희한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뿅 해가지고 대시를 하신 거예요? 어느 장면에서? 대신에 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헐! 예. 자, 이쯤에서 삼자 대면이 필요한 거고. 예. 제가 연극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작품 분석을 굉장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또 자기가 볼 때는 뭐 저는 열심히 왠지 했다 그러고. 남자다움이 그때는 거의 하늘을 찌르셨을 것 같아요. 카리스마, 목소리도 그렇고. 아무튼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열심히 하자.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모든 일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바쁘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그 열정에 반하셨군요.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그런 일들, 예. 뭐 쓰레기 치는 일, 뭐 노동, 뭐 휴집하는 일부터 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뭔가 남을까 말까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남는 게 없어요. 각인이 잘 안 되는 예. 것 같아요. 이렇게 흘려버린 시간들이 보면은 좀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 않은 시간들은 뿌예요. 그냥 기억에 맞습니다. 좀. 예. 예.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뭔가 결과 나오지. 운동도 이렇게 뭐 슬까 가지고 그냥 런닝머신 좀 이렇게 타다가 뭐 이렇게 슬쩍 건들다가 밥맛만 더 좋아져요. 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우나 하고 씻고 나오고 하면은 밥맛이 더 좋아져서 난 운동 다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그런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밥맛이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구나. 아, 그걸 몰랐네.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많은 시간 투자하고 열심히 하면 먹는 게 아까워요. 못 먹겠어요. 그 운동한 그 힘듦이 이 먹는 거보다는 그 힘든 게 더 안 돼. 그러면 이제 먹게 되는 게 이제 그쵸, 절식하게 그쵸, 되고 그쵸. 내가 줄이게 어떻게 되고. 뛰었는데 뭐 이런. 줄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자기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하셨지만 건강의 측면에서도 완전 성공하셨어요. 아유, 저는 그게 가장 감사하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오글거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인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으니까 네.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말씀 살짝 짧게 전할 수 있는 막내시니까 잘 전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예, 아이고 참. 아이고 힐링이 될까 오글거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남아요. 여행 가서 우리가 기념사진 많이 찍으면 촌스럽다 그러지만 결국은 그게 남아요. 그래요. 예. 네. 사랑하는 여보, 이제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박귀자 집사로 더 많이 불리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집사님 하면 쳐다보게 되고 참 이게 살아온 인생이 참 이게 주님의 간섭하에 주님의 어떤 그 터치 안에 우리가 쭉 움직여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당신을 이렇게 신앙의 멘토로서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처음 또 그때는 이제 연극할 때 결혼식 비용이 없어서 교회를 빌려서 결혼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벌써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그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과도 이제 많이 좀 더 다니고 바쁜 것도 좋지만 더 많이 다니면서 또 추억도 더 많이 만들고 또 같이 가정에서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다시 또 성경을 또 일독을 또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겠고 아무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같이 우리 가족이 모두 사랑하며 삽시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주님을 많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사는 모습 그대로 유지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께 갈 때
부끄러움이 없는 또 우리가 아들 영길이를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들이도 동생 볼 때 부끄러움 없는 누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또 결혼기념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근데 진짜 표현을 많이 하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요. 딱 네. 느껴져요.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네. 그렇지만 결혼 25주년 기념 선물은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 꽃다발로 했습니다. 네네. 꽃다발. 네. 로맨틱하다. 오늘 저희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만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권사님이시잖아요. 이제. 네네. 예,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저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토크쇼 이렇게 힐링 토크에 나오니까 여기가 만약에 천국이라면 그때도 정선희 씨가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맞아요. 진행을 천국에서도 하고 계속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저도 초대 손님 오면은 그런 프로 있죠.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 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막 나타나는. 너무 좋다. 근데 막 커가지고 잘 몰라보겠어. 애가 너무 커가지고. 대박. 그런 제가 꿈을 오늘 오면서 그런 꿈을 꿔봤거든요. 맞아요. 천국에서도 컨텐츠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너무 좋네요. 네. 예. 이런 비전과 또 감사와 그리고 상처를 통한 회복과 또 그 회복을 통해서 할 일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연출력은 세상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최강의 기획력. 아무튼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네네. 왜냐하면 모든 걸 볼 수 있는 능력자를 아빠로 뒀는데 우리가. 그럼요. 네. 그죠? 매달리다 보면요 귀찮아서 들어주십니다. 네, 귀찮아서라도 알았다 들어주신다. 귀찮게 해드려야겠죠. 예. 자, 오늘 김명국 권사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배우로서 앞으로도 또 우리 촌특검 장르를 개척하셨으니까 또 색다른 아빠의 모습 또 배우로서의 멋진 다양한 활동을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